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걸 미래에 내가 정말 고마워하게 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버블 중에 상버블, 역대급 위기의 전초전속에 서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시적인 파동이라 믿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전해드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1,400원이라는 고환율이 일상이 되는 뉴노멀의 시대로 진입했으며 앞으로 5년 안에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조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과거 미국을 무너뜨렸던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 위태로운 한국형 부동산 PF라는 시한폭탄이 놓여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이 흐름을 읽지 못하고 남들처럼 무리한 대출로 자산의 몸집을 불리는 데만 집중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시작되기도 전에 파산이라는 감가상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2008년 전 세계를 무너뜨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본질이 현재 한국의 부동산 PF 시장에서 어떻게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지 그 소름 끼치는 평행이론을 분석해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은행이 당신에게 절대 말해주지 않는 60조 원 규모의 스텔스 양적 완화 실체와 터지기 직전인 PF 뇌관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짚어드릴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모르면 당신은 국가가 설계한 폭탄 돌리기에 마지막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본질을 꿰뚫는다면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자산을 던질 때 당신은 역사상 가장 낮은 가격에 우량 자산을 줍는 생존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경제적 생존을 위한 가장 정밀한 지도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이 흐름에 몸을 맡기지 못하는 자에게 미래는 재앙이 되겠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에게는 압도적인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생존의 경제학입니다. 본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단순히 숫자로만 이해하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의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2008년 어느 날 아침 세계 경제의 심장부인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사실 수년 전부터 예견된 비극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례 없는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돈을 빌려줄 사람이 부족해지자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브프라임, 즉 비우량 대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닌자 대출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수입도 없고 직업도 없으며 자산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집값의 100%를 넘어서는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어차피 집값은 오늘보다 내일 더 오를 것이니 일단 빚을 내서 사고 나중에 더 비싼 가격에 팔면 된다는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은행들은 한술 더 떠서 이 부실한 대출 채권들을 수천 개씩 묶어 화려한 포장지로 감싼 뒤 마치 최고 등급의 안전한 투자 상품인 것처럼 전 세계에 팔아치웠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하고도 추악한 레버리지의 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파티는 금리 인상이라는 단 한 번의 찬바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자 저금리 혜택을 누리던 대출자들의 이자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던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났고 이들이 던진 매물이 시장을 덮치자 집값은 폭락했습니다. 그 결과 158년 전통의 거대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선고를 받던 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그야말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13%의 부실이 전체 87%의 우량 자산까지 통째로 집어삼킨 서브프라임 사태의 실체입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2025년 대한민국에서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닌자 대출이 개인의 파멸이었다면 한국의 부동산 PF는 기업과 금융권 전체의 파멸로 이어지는 더 큰 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많은 건설사와 시행사들은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담보로 수조 원의 돈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며 분양만 하면 모든 빚을 갚고 엄청난 수익을 남길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고환율과 고금리라는 거대한 해일이 덮쳤고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공사비는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분양가는 올랐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지방은 물론
수도권 외곽까지 미분양이라는 암세포가 퍼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개인 대출자들의 연체에서 시작되었다면 한국의 위기는 건설사들의 PF 대출 만기 연장 불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13%라는 임계점은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너지기 직전의 댐을 국가가 60조 원이라는 유동성으로 간신히 막고 있는 위태로운 풍경입니다. 부자들은 압니다.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도 시장은 지금처럼 고요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전야의 정막입니다. 남들이 여전히 부동산 불패를 외치며 막차를 탈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서브프라임의 교훈을 되새기며 가장 먼저 안전자산으로 대피합니다. 지금은 자산의 감가상각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붕괴에서 내 자본을 어떻게 지켜낼지 고민해야 하는 생존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평행이론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추악한 뒷모습을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한국은행의 이중적인 태도와 스텔스 양적 완화의 실체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그동안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환자에게 다이어트를 명령하면서 뒤로는 살찌는 초콜릿을 쥐어주는 의사와 같습니다. 여기서 의사는 한국은행이고 초콜릿은 60조 원 규모의 RP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입니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시장에 직접 돈을 뿌리는 스텔스 양적 완화가 바로 이 진료실 뒷문의 초콜릿입니다. 이 막대한 자금은 우리 경제의 체력을 기르는 생산적인 곳이 아니라 말라 죽어가는 낡은 나무들, 즉 부실한 부동산 PF 사업장을 지키는데 전부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가뭄이 든 마을에 귀한 물이 도착했는데 내년 농사를 위한 논이 아니라 당장 마을 미관을 해칠까봐 썩어가는 나무에 물을 주는 격입니다. 결국 서울 핵심지의 아파트 가격이 버티는 것은 소득이 늘어서가 아니라 손님 없는 식당 주인이 대출을 받아 자기 음식을 스스로 사 먹으며 매출을 가공하는 사재기, 연극과 같습니다. 주인의 대출 한도가 바닥나는 순간 이 연극은 끝납니다. 전문가들이 향후 5년 내에 거대한 조정을 경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짜 수요로 유지되는 시장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주택 구매의 핵심층인 30대와 40대가 이미 영끌로 매수 여력을 모두 소진한 상황에서 이 폭탄 돌리기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너지는 사람은 국가가 이 연극을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무대 위로 올라가지만 성공하는 부자들은 이미 비상구로 조용히 퇴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위태로운 연극의 관객입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할 희생양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미 정해진 미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철저한 숫자의 법칙을 따릅니다. 환율 상승에서 시작된 불길은 수입 물가를 밀어 올리고 이는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줄여 소비를 위축시킵니다. 소비가 죽으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결국 고용 축소와 소득 감소라는 종착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소득이 줄어드는데 부동산 가격만 홀로 버틸 수 있는 마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이며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마주한 잔인한 중력의 법칙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거대한 조정장에서는 언제나 근거 없는 낙관론에 취해 있던 다수가 파산하고 냉정하게 지표를 읽고 대비했던 소수의 준비된 자들이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탔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히 자산이 깎이는 고통이 아니라 가짜 자산을 털어내고 진짜 자산을 선별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연봉 10억 원을 버는 부자들은 이 흐름을 읽고 이미 포지션을 변경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리하게 상투를 잡는 대신 현금 흐름을 확보하며 시장의 거품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독사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부동산 커뮤니티의 근거 없는 희망 회로에 귀를 닫으십시오. 대신 당신의 가계부를 기업의 재무제표처럼 냉정하게 분석하십시오. 당장 오늘 실행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제안합니다. 현재 당신이 보유한 대출의 금리 구조와 상환 스케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내년 한 해 동안 수입이 30% 이상 급감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닥치더라도 최소 1년 이상 버틸 수 있는 현금 예비비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예비비는 단순한 비상금이 아니라 시장이 무너졌을 때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우량 자산을 헐값에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당신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무모한 탐욕을 멈춘 당신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게 될 겁니다. 생존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그리고 남들과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결단력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길에 생존의 경제학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존의 경제학이었습니다.